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무엇보다도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사상체질과 소통하라, 사상체질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유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제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체질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나는 무슨 체질이더라 하시는 그런 체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굉장히 또 많이 알고 있기는 하시나 모르시는 분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런 경험을 좀 많이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소음인이라는 체질인데 한여름이라도 찬물로 절대 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겨울에 선풍기를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체질적 기질을 모르면 소통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찬물로 샤워하는 건 둘째치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생기고 계속 서로한테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앞에 계신 분 남성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예. 혹시 아내분한테 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귀금속 이런 거를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아내분이 좋아하시나요? 예. 여기 계시는 분은 또 남편분한테 그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요? 좋죠. 그러면 뭐 반찬도 다르게 해준다든지 뭐 서비스가 또 다른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선물을 해주면 좋고 저희 아내도 기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아내한테 혼나요. 세상에 자기 와이프한테 기금속 선물해주고 혼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다 사줄 때 그 많은 것을 비싼 돈 주고 다 못 사니까 하나 정도는 제가 이미테이션, 가짜를 하나 넣어줘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요. 그래서 가짜만 냈다 하면 몸에 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집사람이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전부 다 진짜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예민해요. 아로마 뭐 하나만 잘못 발랐다고 하면 몸에 뭐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특이성, 체질에 따라 다 다르다. 사람의 메커니즘, 대사작용, 면역 체계는 체질에 따라 다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가서 뒤를 쫓아가는데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여자가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고민이 있다. 무슨 고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6일 다이어트하고 7일째 한 끼 먹었는데 도루묵 되더라. 내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 이렇게 고민을 그러니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걸 고민이라고 하냐. 너는 물만 먹어도 살찌니? 나는 숨만 쉬어도 살찐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나는 다이어트에 쓴 돈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다. 아무리 탄수화물 안 먹고 태능성수촌 5,000년을 다녀도 나는 살이 안 빠진다. 그런데 이 끝에 있는 학생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것들아. 정말 부럽다. 나는 살 찌고 싶어서 하루에 10끼를 먹는다 한들 살 찐다? 안 찐다예요. 같은 나이에 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살 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살 찌려고 합니다. 자, 이 끝에 있는 학생이 이 치마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입어요. 입어도 이런 핏은 안 나겠죠.
그러니 이 세 명이 쓰는 단어가 다를 것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를 것이고 먹는 메뉴도 다를 것이고 걸리는 질병도 달라요. 이게 다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체질적 기질을 모르면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럴까? 계속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적 기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런 체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국 거일까요? 아니면 체질은 우리나라 거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사상체질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재마 선생님이 1900년도에 이미 정립하신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곳에 사상인을 발표하시면서 후대가 우리까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 사상체질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야,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체질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팩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팩트가 뭐냐? 체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소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소음인이에요. 태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태음인이에요. 나는 처녀 때 몸이 얇아서 소음인이라고 했는데 애 놓고 결혼하다 보니까 살이 쪘어. 그래서 난 태음인인가 봐. 이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어디 가면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체질은 100%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체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식, 내 부모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욕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야, 이 자식아,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겠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똑같이 물려받아서 자식한테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욕하는 사람은 내 조상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체질에 따라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강한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고 또는 큰 장기가 있고 또는 작은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체질에 따라 독특한 외모를 갖게 됩니다. 저 한번 보세요. 잘생겼나요? 네. 저희 엄마도 저 이쁘다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술 먹고 늦게 들어가도 이쁘다고 합니다. 자, 백발 멋쟁이는 예부터 음인한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인은 샌다. 저도 이제 염색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염색하지 않아요. 양인은 빠진다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하지 않는 팩트들이 몇 가지 명제로 내려옵니다.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왜 훌러덩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음인 여자가 양인 연예인 사진을 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체질에 따라 두피, 뭐 피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체질에 따라 생리병리 현상도 다 달라요. 감기 한번 걸려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감기만 걸리면 꼭 목감기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 대한 메커니즘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또 기질도 체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옷이 좀 괜찮나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이 있어서 옷을 좀 이렇게 입고 나왔지 평상시에는 옷 한 벌로 1년 내내 입어요. 왜냐? 저의 관심은 패션에 있지를 않아요. 저는 글 쓰고 사업하고 강의하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 옷에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옷 사는 데에는 제가 투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만 생겼다 하면 옷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패셔니스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패셔니스트를 데리고 사업은 할 수 있겠으나 제가 그 주체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다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을 무시하게 되면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자기가 어떠한 사람들하고 만날 때 또는 건강 100세 시대에 살면서 계속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상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태양인입니다. 자, 이름이 음인이 아니고 이름이 양인이에요. 우리가 음력 세고 양력 센다 할 때 양의 기운이 가득하니 양인이고 양인 중에도 소양인이 아니고 이름이 태양인이에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크겠죠.
자, 태양인은 유난히 목덜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 기운은 좋으나 간의 기운이 나쁜 게 바로 태양인입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급박지심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항상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태양인은 태음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인은 태음인처럼 좀 여유 있고 느긋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체질이 바로 누구다? 태양인인 것입니다. 자, 양인 중에 태양인이 아니라 소양인도 있어요. 자, 소양인은 태양인하고 마찬가지로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는 게 소양인입니다. 자, 소양인은 유난히 가슴 부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는 췌장의 기운이 유난히 발달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덩치가 클까요? 작을까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요. 그렇죠. 건강하고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대신에 신장의 기운이 약한 게 특징이고요. 이 체질은 편사지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게 워낙 오지랖이 넓어요. 하루에 4,000단원 반드시 써야 되는 소양인들한테 있어서 우리나라도 좁아요. 그러니까 금방 부산에 있어요. 저녁 때 되면은 서울에 있고 아침에 되면은 충청도에 가 있다가 그 다음날 점심에 되면은 또 마산에 가 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안의 일을 잘 못 돌봐요. 아마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실 텐데 소양인이 SNS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거의 보지도 못했지만 정말 댓글 하나도 안 달아줘요. 그러니까 소음이처럼 꼼꼼하고 디테일한 게 아니고 벌려만 놓기 때문에 우리는 소양인을 용두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양인들 늘상 바빠요. 그러니까 소양인 만나려면 지금 번호표 뽑으면 아마 1년 후에나 순서가 돌아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가정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다운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양인입니다. 자, 음인 중에 딱 저같이 생긴 사람이 태음인입니다. 그러니까 음인 중에 소음인이 아니고 태음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크겠죠. 제가 큰가요? 네. 골격이 큰 게 태음인이에요. 코도 보세요. 딱 주먹코처럼 태음인처럼 생겼죠. 제 손도 닭발이 아니라 족발처럼 생겼죠. 이게 다 태음인입니다. 자, 태음인은 유난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체면이 또 강해요. 집에 쌀 떨어졌어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못해. 자, 태양인은 목덜미가 발달했고요. 소양인은 가슴이 발달했어요. 태음인은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 허리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요.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쌓아놓는다. 그러니 저같이 생긴 사람이 옷 입는 게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예요. 저는 집사람이 사다 주는 옷만 입어요. 그러나 어떤 남자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백화점 가서 발끝서부터 머리까지 다 코디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머 무슨 남자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다 체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태음인 땀이 잘 나야만 완실무병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냉면을 먹으면서 땀을 흘려요. 그럼 이걸 모르게 되면 야, 너 몸이 골았구나. 병원 가봐라.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절대 밥을 물 말아 먹지를 못해요. 소화기관이 약해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류가 생기는 거고. 자, 음인 중에 소음인이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름이 태가 아니라 이름이 소예요. 무엇이든지 작아요. 덩치도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얼굴도 주먹만 합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걸그룹 아이돌 다 보면 누굴까요? 하체가 튼튼하고 방방 뛰는 소음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자, 소음인은 이 불안정지심을 버려야 돼요. 늘상 고민이야.
그리고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건강염려증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인을 골골백년, 만성지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만 보면은 나도 아파지는 것 같아. 이런 거죠. 태양이는 목덜미가 유난히 발달했고요. 소양이는 어깨, 가슴, 태음이는 배, 소음이는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랫배, 생식기, 엉덩이, 허벅지. 그러니까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게 소음인입니다. 자, 하체가 유난히 좋아요. 엄마, 아빠, 나 커서 운동선수 되겠습니다. 운동선수 키워주세요. 어떤 운동 키우면 좋을까요, 선수로? 그렇죠. 하체가 좋으니까 점프력 할 수 있는 운동. 비위가 약해서 잘 먹지도 않지만 땀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기도 좋겠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세요.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라고는 하지만 소음인들은 물도 안 땡기지만 억지로 먹게 되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줘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한테 좋았던 무엇이 나한테도 좋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체질 중에서 피부가 또 제일 예민해요. 부드럽고. 그렇다니까 평생 동안이요, 공주요, 예뻐요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미 잡티의 잔주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소음입니다. 그러니 땀이 많은 저같이 생긴 태음인의 모공이 넓고 피지가 많은 태음인하고 안티에이징 디톡스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되죠. 이게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체질적 기질을 알게 된다면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더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소통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통이 뭘까요, 소통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감이 돼야 돼요. 그게 소통인 거지. 그런데 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체질을 하니까 체질에 맞는 소통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가장 실사례가 이거예요. 가장 집에서 소통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갈증이 나서 일어났어요. 그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유가 있어서 우유를 마셨어요. 우유는 오로지 태음인 거니까 마셨어요. 근데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딸이. 여기 있는 우유 누가 마셨나. 범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오빠도 아닌 것 같고 엄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범인은 딱 저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 이쁜 딸을 정말 잘 키웠는데 아빠가 우유 먹은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투덜대느냐 속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유를 먹어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유가 일주일이 지난 우유였어요.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 우유 스치기만 해도 화장실 가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야, 너 오늘 학교에서 우유 급식에서 우유 남겼어 안 남겼어? 엄마 나 우유 먹으면요 속이 니글니글 거려요. 부글부글 거려요. 이 자식이 그냥 먹다 보면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얘기죠. 저 설사하는데도요. 에헤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없어서 못 먹었다니까. 자꾸 먹어. 이렇게 되면 이게 소통이냐는 얘기죠. 부모는 점점 더 무식해지고 애는 점점 더 병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을 아셔야 돼요. 특히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원래 한국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 일부 사람들 이런 종족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원래는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았던 우유가 누구한테도 좋은 줄 알고 계속 먹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잘못된 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또 커피 좋아하세요? 네. 아마 여기서도 지금 커피 향에 굉장히 진동을 해서 커피가 막 땡기게 합니다. 혹시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5, 6잔. 역시 태음인다우십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세요? 2잔. 우리 한 잔 정도. 몇 잔 정도 드세요? 네, 3잔. 3잔. 네, 몇 잔 정도? 거의 안 마시세요. 다 다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울렁거리다 못해 얼굴이 빨개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커피 독에 빠져도 있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방송에서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항암 효과가 좋다라는 말만 믿고 나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먹게 되면 이게 건강 100세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부분 만나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이미 너를 만나기 전에 2잔을 마시고 왔어. 난 그걸로 끝났어 오늘. 그럼에도 계속 마셔야 되는 피치 못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체질을 알고 상대방의 체질을 알면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메뉴 결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뭘 먹을까? 혹시 메뉴 결정에 고민하세요? 고민은 하지 않고. 예. 태음이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든지 잘 먹으니까. 근데 고민은 해요. 양을 적게 줄까 많이 줄까? 저희는 양 적게 주는 것을 아주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말아요. 그러니까 양만 많이 주면 돼요. 우리는 태음이는 밥만 먹여주면 하늘에 별도 따다주는 등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일꾼같이 일만 하는 의리의 돌쇠들입니다. 이름이 소음인이 아니고 이름이 태음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긋한 대사 속도 때문에 또한 무엇이든지 많이 먹어요. 소화도 잘 시킵니다. 이제 이런 기질을 모르고 너는 살 빼야 돼 하고 조금만 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발 음식 앞에 놓고 기도 좀 짧게 해라. 나 미치겠다 정말. 음식 놓고 막 식 안 끝나가지고 순서가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 거기 행사장에 갔는데도 뷔페 쭉 차려져 있는데 아직 행사가 안 끝났어요. 하나도 귀에 제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도 저는 오로지 저 통닭에 저는 오로지 음식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여야 돼, 태음인들은. 그래서 먹여만 주면 하늘의 별도 따오는 게 바로 태음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질을 알면 내가 매운탕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매운탕 좋아하는 줄 알고 다 매운탕 먹인다? 내가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줄 알고 삼겹살에 무조건 맥주로 회식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먹는 태음인한테 식사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입 짧은 미식가들을 소음인한테 식사 우선권을 주면 소통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음인은 뭐라고 할까요? 야, 배고프지? 좀 참어라. 여기 조금 더 걸어가면은 위생적이고 깔끔한 집이 있다. 원래 소민들은 많이 먹지를 못해요. 비위가 약하니까 깔끔하게 조금씩 먹는 거예요. 소양이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야, 배고파도 참어라. 조금만 더 가면 분위기 끝내주는 집이 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모르면 오류가 생깁니다. 자, 저희 집사람은 소음인이에요. 어디 뷔페를 가면 저는 2접시를 먹고 일단 또 시작을 해요. 무엇이든지 잘 먹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접시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배부르면 숟가락 딱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소화장애가 생겨요. 이제 이러한 걸 모르게 되면 싸우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비싼 돈 주고 여기까지 와서 이거 먹으려고 또 여기 왔냐고 계속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접니다. 저 같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무실로 모 연예인이 찾아왔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자기 체질을 좀 알고 싶어서 아마 제 SNS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랑 상담을 해주고 고맙다고 밥을 먹는데 그분은 소음인이었거든요. 그분은 저를 생각한다고 이 추운 날씨에 동태 찌개집에 가서 저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매니저도 왔는데 매니저도 넥타이 하나도 안 풀르고 그 연예인도 여성분인데 꽁꽁 감싸 매고도 그 매운 거를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땀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저는 어땠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찌개에 아직 손도 안 댔어요.
그러나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휴지 한 통을 다 썼고요. 있는 땀 없는 땀 다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몸이 골아서요 박사님. 아니 체질 박사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몸 관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태음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질을 모르게 되면 오히려 네가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네 몸부터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태음인들은 겉열, 속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음인은 속도 냉이고 겉도 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적 차이, 체질에 따른 이런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먹고 한 2kg는 빠진 것 같아요. 정말 땀 많이 흘렸어요. 더 심한 분 제가 저희 동료 중에 더 심한 분도 봤어요. 겨울에 냉면을 먹는데 그 냉면에 땀이 줄줄 떨어져요. 이제 이걸 모르면 주변 사람들 이제 웅성웅성 되는 거죠. 어머 쟤 좀 봐 미쳤나 봐 이제 이러는 거죠. 신기하게 막 사진 찍고 난리예요. 반팔도 더워 지금 반팔도 더워. 그러니까 사람은 체질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름에 따라서 소통도 다 달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폐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고 간의 기운이 좋은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간대폐소라고 부릅니다. 간의 기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이죠. 그러나 폐의 기운이 약해요. 저같이 생긴 마라톤 선수 보셨어요? 저같이 생긴 수영 선수 못 보셨죠? 없어요. 저는 단거리는 잘해요. 하지만 장거리는 완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기질을 모르면 저는 등산을 할 때도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건 전 못해요. 가다가 숨이 차니까 쉬어야 되고 물도 마시고 정말 힘들면 도시락도 중간에 까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야 장석근 박사랑 절대 산에 가지 말아라. 쟤는 쉬었는데도 금방 쉬고 또 쉬고 느려 터져서 죽겠다. 답답하다. 쟤랑 산에 못 다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도 너랑 산을 못 다니겠다. 나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산도 보고 물도 뭐 쳐다보고 뭐 새 울음소리도 듣고 충분히 내 페이스대로 산에 여유 있게 가고 싶지 마치 1등을 누가 하나 하듯 시합을 하듯 내가 정상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정말 힘들죠. 제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동장 10바퀴를 뛰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묘한 이제 경쟁심이 발동을 했어요. 자기는 딱 5바퀴만 뛰면은 딱 맞는 체질이에요. 근데 10바퀴를 뛰니까 이제 경쟁심에 자기가 무리하게 10바퀴를 뛰었어요. 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탈 났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독약을 마시게 된 거죠. 운동이 독이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자기 역량에 맞게 운동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맞는 일이지 누구 따라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소음인이 소양인 따라서 오지랖 다 떨고 소양인을 우리는 호기심 천국이라고 해요. 그 호기심 다 갖고 오지랖 떨면은 과부하가 생겨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들이 범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소음인들이 많고 소양인들은 직장인들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들. 반드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제가 임상을 그렇게 해서 책도 냈습니다. 자,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네. 사우나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싫어하네. 큰일 났네. 네. 좀 계절이 또 계절인 만큼 사우나를 다 좋아하시는데 혹시 사우나 자주 가세요? 자주는 못 가. 네. 혹시 냉탕에도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냉탕은 가끔 네. 이렇게 가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같이 생긴 태음인 건열, 속열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시원하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땀나면 저희는 개운해요. 그러나 소음인이라는 체질은 땀을 내면은 중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땀도 안 나지만 땀 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저는 푹 담그고 있으면서 와 시원하다 하는데 소음인도 몸이 차니까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오래 있으면 핑 돌아요. 그냥 이런 걸 모르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소민이니까 푹 오랫동안 담그기보다는 족욕이나 반신욕만 해라. 이게 소통이라는 거죠. 개똥이도 오고 소똥이도 오고 다 와서 푹 담거라. 이게 소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을 이렇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유비가 이 제갈공명을 만났을 때 썼던 한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어지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유비는 돌아갈 때,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상시에 아꼈던 이 제갈공명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아들인 유선이 혹시 황제 노릇을 못하걸랑 또는 무능하걸랑 걔를 물리치고 자기 아들을 물리치고 제갈공명인 네가 황제에 올라가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나 소민이었던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자기는 참모 역할로서 끝까지 유선을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와 오나라와 결합을 하는 데에 굉장히 공헌을 세웠습니다. 자기 체질에 맞고 자기 역량에 맞고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갈공명이 지략가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중국 역사는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근데 성과는 5명 목밖에 안 났어요. 얼마나 불합리하겠어요. 근데 내가 직원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성과는 10명 몫이 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냐면 일당백을 무조건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체질에 맞는 곳에 가서 자기 체질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민이 기획을 잘해요. 근데 액션을 가서 일을 하는 영업 파트에 가서 일을 시키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액션이 뛰어나고 영업 활동이 뛰어난 게 소양인이에요. 근데 소양인은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꼼짝없이 기획을 하라고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게 바로 체질에 맞는 소통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행동할 때 그 사람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뭐죠? 그렇습니다. 체질을 알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은 누구나 다 백전백승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인을 만나는 백전백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은 급박지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났다가 내일 모레 명함을 하나 주는 건 늦어요. 오늘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오늘 빨리 결정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기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태양인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태양인한테 백전백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양인도 마찬가지로 양인이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소양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빨리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소양인들은 항상 사교적이어야 해요. 소양인한테 질질 짜거나 감성 터치를 해봐야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하지만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사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태음인은 유난히 보수적이에요. 예의범절 잘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들을 만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태음인들을 먹는 걸로 접근하면 쉽게 마음의 문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문이 먹을 거 하나 주면, 그러니까 마치 태음인을 먹는 무슨 뭐 곰처럼 돼지처럼 비유가 될까봐 오해가 될까봐 그렇기는 하나 태음인은 그만큼 날씨 얘기, 가족 이야기, 이렇게 감정적인 것을 터치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음인하고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상시엔 화도 안 내요. 그러니까 한번 화났다면 또 무서워요, 이 체질이. 그러니까 태음인이 화났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넉넉하고 푸근하고 인자한 모습이지만
한번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스크루지 영감보다도 더 욕심을 내는 게 누구다? 태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음인의 기질을 좀 아시고 태음인을 만날 때 태음인에 맞는 소통 방법을 쓰신다면 더더욱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자, 소음인은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이에요. 소양인이 호기심 천국이에요. 완전 오지랖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소음인은 그럴까요? 그렇죠. 소음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인은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아가지고 뭘 이야기할 때 꼭 소음인들한테 먼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어떤 일을 하려면 결정이 늦어요. 왜냐?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나고 피드백까지 다 해야 되거든. 돌다리를 심하게 뚫기는데 이미 소양이는 돌다리를 건너갔다 왔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미적미적거리다가 너무 검증하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해지려고 해요. 모험심이 약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집만 가고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식당만 가요. 아무 데나 가서 먹지 않습니다. 파워블로그들 보면 먹방 파워블로그들 보면 어떤 체질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많기로는 저 같은 태음인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저는 간장 줘도 맛있고 소금 줘도 맛있고 무엇이든지 맛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맛집 찾아가겠다 하면은 소음인들이 파워블로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비위가 약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블로그를 잘 안 써줘요. 그러니까 소음인이 쓴 집은 정말 맛있는 거예요. 태음인이 쓴 집에 가면 야, 여기 누가 소개시켰어 이거? 아, 왜 나는 맛있던데? 야, 이게 맛있어? 간장도 맛있고 소금도 맛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워낙 꼼꼼하고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일도 다르겠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또 의사도 외과 의사보다는 내과 의사가 많고요. 상담사, 아동 요리나 아니면 아동 심리, 대부분 다 정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은 누가 한다? 소음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양인, 태양인 인문학 교수님 보셨어요? 학자 보셨어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 양인 보셨나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특정한 체질이 특정한 분야에 몰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생긴 아이가 크면은 누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학자로 키울 건지 운동선수로 키울 건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키울 건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체질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누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통계고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음인들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도 작지 굉장히 애가 약해 보이지만 나름 똑똑해요. 학습만이 살 길이다.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자격 과정을 하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우러 이제 오셨어요. 보면은 다 소음인들이에요. 형광펜으로 그냥 볼펜으로 이제 쓰다가 형광펜으로 직접 긋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소양이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야, 네가 하는 얘기 유튜브에 가면 다 있다? 이제 이러는 거죠. 바쁘니까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소음인들은 체력이 문제예요. 체력이. 이듬해 어떤 사람은 소음인을 저질 체력이라고는 하나 학습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소음인하고 만날 때에는 중장기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오늘 만나서 무엇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이 소음인을 만나서 백전백승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선 좋아하시나요? 네. 혹시 생선 좋아? 고등어 잘 드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네. 보니까 고등어처럼 또 생기기도 하셨어요. 자, 저도 생선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생선을 거의 못 먹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선 먹고 싶은 날은 몰래 밖에 나가서 먹고 와요. 왜냐? 저희 집사람 소음이는 비릿한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선을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도 생선 싫어하는 줄 알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선을 못 만지니까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는 날이 많다, 적다?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보양탕이라고 하죠. 그 개고기집이 조금 다른 식당으로 전업을 했어요. 근데 개고기집 할 때는, 보양탕집 할 때는 잘 안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게 좀 못 먹는다고. 근데 이제 식당이 다른 메뉴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가자.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왜? 왜 싫다? 에? 그렇죠. 그때 담았던 그릇 아니겠느냐. 그걸 상상하니까 내가 비릿해서 못 먹겠다. 이 정도로 예민해요. 친정 갈 때도 벽에를 갖고 다녀요. 예민해서. 나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잔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바닥에 머리만 대면 잠잔다. 코 골고 잔다. 밖에 전쟁이 났는지 불이 났는지 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야 돼.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하고 딸하고 몰래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외식하고 올게. 그냥 자기는 집에 있어. 하고 가서 생선 먹고 와요. 근데 그럼 또 귀신같이 알아요. 네, 냄새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소통, 가정에서부터의 체질적 특이성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집사람은 왜 그럴까?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예뻐도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잘생기고 멋있어도 남편이 뒤집어 놓은 양말을 내가 다시 못 뒤집겠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이뻐도 자식 입속에 있는 걸 내가 못 뺏어 먹겠고, 아무리 내 남편이 예뻐도 남편이 먹다가 그거 묻은 고춧가루 남은 밥을 내가 비우상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모르게 되면 너 나 사랑해? 너 정말 애기 엄마 맞아?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알고 그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모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회식 때문에 다들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회식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고민이고 회식을 주최하는 사람도 고민이에요. 어차피 쓰는 돈인데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단합을 도모러 가는 회식 자리에 뭐 먹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메뉴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메뉴를 좋아한다. 자기가 소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갛다 못해 온몸이 다 빨개지는 소음인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먹어도 끄떡없는 태음인도 있다.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야, 먹다 보면 느는 거야. 계속 마셔. 이게 진정한 소통은 아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키워드를 드리고 싶은 단어가 바로 배려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여지껏 그래서 그랬구나. 야, 김 과장은 잘하는데 박 과장 너는 왜 못해? 가 아니라 야, 그렇다면 이걸 박 과장이 하고 이걸 김 과장이 해보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체질에 따른 배려. 그럴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이 화장을 해요. 어떤 여성분이 2시간째 하고 있어요. 화장을. 2시간째 하시는 분 있으세요? 2시간째 화장을 하는데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딜 가는데 그렇게 2시간씩 화장을 하니? 그랬더니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탕에. 목욕탕에 가는데 2시간 화장을 해요. 나는 아무리 내 집에 있지만 요 앞에 슈퍼를 가더라도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나가고 싶지 않고 나 혼자 먹더라도 잘 차려서 깔끔하게 먹고 싶지. 또 나 혼자서 요 앞에 잠깐 나가더라도 다 꾸미고 나가고 싶지.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냥 그렇게 잠옷바람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이렇게 다 다른다. 이걸 다르면 모르면 우리 집사람은 왜 이러는지 몰라. 무슨 공주병에 걸렸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체질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그렇구나. 우리 회사 사장님이 김 대리가 박 과장이 그런 체질이구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이게 배려라는 거죠. 요즘 4차 혁명 시대, 5차 혁명 시대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없어질 직업이 몇만 개라고도 해요. 그러나 없어질 게 따로 있지. 체질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체질은 100만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체질은 절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00% 유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질과 소통을 하라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소통이 된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욱 완실무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기를 꼭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